세계가 숨을 멎었습니다. 중국 해군 실사격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사일 12발, 전투기 48대. 일본은 48시간 내 무력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자위대 3만 명 긴급 배치.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CNN은 제3차 대전 임박이라고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사비-25 정찰위성이 단 하나의 숫자를 포착했습니다. 1.7도. 이 작은 각도 하나가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열쇠였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상황실, 52년 경력의 올리비아 헤이스 국장, 그녀 앞에 놓인 세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일본은 전쟁이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은 심리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잘못된 판단 하나가 태평양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중국이 감춘 진짜 의도, 한국만이 알아챈 결정적 증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 클래스 김미현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1.7도 세상을 가른 이야기. 과연 전 세계를 요동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 3시 1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올리비아 헤이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전구 위기 분석 국장입니다. 52년을 살았지만 이런 벨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올리비아,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십시오. 동아시아가 폭발합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0분 뒤, 하와이 진주만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중국 군함들이 보였죠. 실사격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미사일 12발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전투기 48대가 편대를 이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무력 개입 발언을 한 지 18시간 만이었습니다. CNN은 실시간으로 제3차 대전 임박이라는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4% 폭락했죠. 그때 일본 방위성 사카이 류노스케가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사카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중국 해군 70%가 동중국해에 집결했습니다. 48시간 내 충돌 확률 90%입니다.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3만 명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미국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압박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 초계기 데이터였습니다. 구축함 8척, 항공모함 2척, 잠수함 추정 5척. 숫자는 확실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카이 씨, 이 데이터 출처가 뭡니까? 초계기 P6C, 위성 IGS-20, 해상 레이더입니다. 시간대는요?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입니다. 8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한국 합참 최도연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대한민국 4.25 정찰위성 데이터입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구축함의 갑판, 항모의 갑판, 심지어 엔진 열은저까지 보였습니다. 일본 데이터보다 해상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SAR 합성 개구 레이더입니다. 악천후에서도 10cm 단위 관측이 가능합니다. 최도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중국 구축함 한 척이 화면 중앙에 떠올랐습니다. 이 함정의 항로 각도입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1.7도씩 남서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1.7도. 1.7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1.7도입니다. 최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상황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국은 지금 실사격까지 했습니다. 실사격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격 배치는 아닙니다. 최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데이터를 번갈아 봤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위협을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의심을 말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판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결정하십시오. 사카이가 다그쳤습니다. 일본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언제 움직입니까? 압박이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최도연을 봤습니다. 최도연은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저는 3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1.7도. 이 숫자가 전쟁과 평화를 가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방에서 내리는 제 결정 하나가 태평양 전체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잘못 판단하면 내일 이 바다에는 시체가 뜹니다. 전쟁이냐 심리전이냐, 동맹이냐 데이터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6시간 더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더 위험합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1.7도. 그 작은 숫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시간. 제가 요청한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초조해했고 한국 팀은 조용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습니다. 3개의 데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초계기 분석, 중국 해군 70% 집결, 충돌 확률 90%. 한국 SAR 분석 1.7도 회전, 공격 패턴 아님. 미국 이인트 전자정보 불규칙 신호 감지, 판단 보류. 셋 다 달랐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백악관 안보보좌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분 안에 초기 평가 제출하십시오.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최도연을 불렀습니다. 부국장님, 1.7도가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최도연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후 6시 함정 방위각 210도. 오후 7시 211.7도. 오후 8시 213.4도.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정확히 1.7도씩 증가합니다. 오차 0.1도 이내입니다. 그게 왜 이상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 공격 기동은 불규칙합니다. 적의 대응, 해류, 바람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죠. 하지만 이건 수학입니다. 최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회전. 이건 훈련이나 시위 기동에서만 나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30년 이 일을 했습니다.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그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일본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사카이가 다가왔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위대를 배치했습니다. 사카이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 해상도가 얼마입니까? 3m에서 5m입니다. 한국 데이터는요? 10cm입니다. 최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10cm와 3m. 30배 차이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최도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구축함 한 척이 떠올랐습니다. 갑판의 나사, 갑판의 배치, 심지어 엔진 열은적까지 선명했습니다. 이건 미국 분석관 마크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드론 수준인데요. 악천후에서도 관측 가능합니다. 구름도 안개도 뚫습니다. 최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두 화면을 비교했습니다. 일본 데이터는 흐릿했습니다. 함정의 윤곽만 보였죠. 하지만 한국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함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엔진 열 신호를 보십시오. 최도연이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오후 6시 경제속도. 오후 9시 전속. 자정, 다시 경제속도. 그래프가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이건 연료 낭비입니다. 실전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제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7도의 완벽한 회전. 경제속도와 전속의 반복. 그리고 10cm 해상도로 포착된 모든 디테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 사카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70년 정보 경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사카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초조함이 보였습니다. 사카이 씨, 저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한국 것이 더 정밀합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올리비아, 시간입니다. 평가 보고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6시간 더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성급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가 검증 없이는 권고안을 낼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6시간. 그게 전부입니까? 네. 그 안에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최도연을 봤습니다. 부국장님, 모든 데이터를 주십시오. 타임스탬프부터 열신호, 항로, 통신량까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하와이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1.7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할까요? 전쟁이 수학처럼 정확할 리 없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중국이 숨기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집중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재구성합니다. 30분 단위로,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요. 팀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진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습니다.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공개 영상부터 분석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중국 영상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어제 밤 11시 공개. 실사격 훈련. 두 번째 영상, 오늘 새벽 2시 공개. 전투기 편대. 세 번째 영상, 오전 5시 공개. 구축함 기동. 네 번째 영상, 오전 8시 공개. 잠수함 훈련.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23시, 02시, 05시, 08시. 저는 멈췄습니다.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 간격이 얼마죠? 마크가 계산했습니다. 3시간입니다. 정확히 3시간 간격이네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리전의 전형적 간격입니다. 대중의 공포를 유지하면서도 피로도를 관리하는 시간이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마크가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반응입니다. 웨이보, 위챗, 더우인 모두 폭발적 반응입니다. 그래프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댓글 작성 시간이 영상 공개 후 정확히 10분 이내에 집중됩니다.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제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간격. 10분 이내 댓글 폭주.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열신호 분석 결과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최도연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구축함 3척의 엔진 열신호입니다. 파란 선이 물결쳤습니다. 오후 6시 경제속도 14노트. 오후 9시 전속 30노트. 자정, 다시 경제속도 14노트. 새벽 3시 다시 전속. 새벽 6시 경제속도.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합니까? 실전이라면 연료 효율을 최대화합니다. 전속은 필요한 순간에만 씁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3시간마다 전속을 반복합니다. 연료 낭비죠. 실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패턴입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건 보여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동이죠.
최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항공모함 분석 주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항모닝함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갑판이 비어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갑판에 전투기가 없습니다.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경납고도 확인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항모가 전투기 없이 항해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항모의 존재 이유가 전투기인데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최도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전투기 없는 항모는 그냥 큰 배일 뿐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간격 영상. 연료 낭비 패턴. 전투기 없는 항모.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신량 분석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 이인트 팀이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중국 해군 통신량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평균 30% 수준입니다. 30%요? 네. 평시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실전이라면 통신량이 어떻게 됩니까? 최소 200% 이상 폭증합니다. 명령 전달, 상황 보고, 작전 조율. 통신이 폭발하죠.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 평시 수준.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사카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뭘 증명합니까? 중국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카이 씨, 이 모든 현상을 보십시오. 너무 완벽합니다. 저는 화면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3시간 간격 영상 공개. 수학적으로 정확한 1.7도 회전. 연료 낭비 열신호. 전투기 없는 항모. 평시 수준 통신량.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카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중국은 각본을 쓴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쇼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적은 3가지입니다. 일본 여론 자극, 대만 압박, 그리고 내부 결속 강화.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격 의도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마크, 백악관에 연결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7도. 그 작은 숫자가 거대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쇼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보고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상황실이 난리였습니다. 국장님,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 3개의 지도가 떴습니다. 미국 레이더, 일본 초계기, 한국 SAR. 같은 시각, 같은 해역을 본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셋 다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레이더는 신호가 들쭉날쭉합니다. 일본 초계기는 해경선 4척과 구축함 2척을 감지했습니다.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SAR은 해경선 3척만 보입니다. 3개의 서로 다른 해역이라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인데요? 네. 같은 시각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일본 연락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본 전국 언론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센카쿠 침공 임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센카쿠 12 해리 진입. 일본 정부 비상대책회의 소집. 도쿄 증시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3%.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카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사카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일본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에 피가 납니다. 사카이 씨, 진정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카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도쿄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카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이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보고 있는 화면은 10분 전 영상입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카이가 돌아봤습니다. 전송 지연입니다. 초계기 데이터가 본부로 전송되는데 평균 8분에서 12분 걸립니다. 최도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일 뿐입니다. 사카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미국 해군 팀장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10분이면 2.5해리입니다. 전쟁에서 그 거리는 생사를 가릅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최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위치는 어디입니까? 센카쿠에서 18해리 떨어진 지점입니다. 최도현이 화면을 켰습니다. 12해리가 아닙니다. 18해리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10분 늦은 정보입니다. 최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사카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마크가 외쳤습니다. 중국이 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바다를 가르고 전투기들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공개 시각이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전 영상들 시간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마크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밤 11시, 새벽 2시, 오전 5시,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두 정각입니다.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다시 3시간 간격입니다. 회의실이 폭발 직전처럼 긴장했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시간표입니다. 사카이가 소리쳤습니다. 시간표든 뭐든 중국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쇼입니다. 최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각의 영상을 공개하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방송 편성표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본은 공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논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백악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펜타곤에서 비상회의 소집했습니다. CIA, NSC, 합참 모두 다른 의견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혹시 중국이 진짜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건 아닐까요? 최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국장님. 최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중국 잠수함 통신량을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시 30% 수준입니다. 실전이라면 통신이 폭증합니다. 명령 전달, 좌표 공유, 타격 조율.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합니다. 마치 평화로운 월요일 오후처럼요.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조각이 움직였습니다. 3시간 간격. 정각 공개. 평시 통신량. 그럼 이건 심리전입니다.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 판단 하나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도현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믿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최도현이 태블릿을 들어올렸습니다. 425 위성 초고 해상도 채널을 공개하겠습니다. 초고 해상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표준 채널이었습니다. 이제 최고 해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갑판에 나사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갑판의 배치, 엔진 열 흔적, 심지어 그림자의 각도까지. 이건 마크가 입을 벌렸습니다. 비행 드론 수준인데요. 악천후에서도 10cm 관측이 가능합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카이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초계기 데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해상도로 전체 함대를 추적했습니다. 최도현이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 30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18시 방위각 210도, 18시 30분 211.7도, 19시 213.4도, 19시 30분 215.1도, 20시 216.8도. 저는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두 1.7도입니까? 정확합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시간 동안 36번 측정했습니다. 모든 간격이 1.7도입니다. 오차 0.05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등차 수열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수학입니다. 전쟁이 수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전 기동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적의 대응, 해류, 풍향. 모든 변수가 각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그린 것처럼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7도. 완벽한 등차 수열. 이 미세한 명주실이 거대한 베일을 찍고 있었습니다. 엔진 열 패턴을 다시 보십시오. 최도현이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오후 6시 14노트. 오후 9시 30노트. 자정 14노트. 새벽 3시 30노트. 새벽 6시 14노트. 파란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패턴은 훈련과 시위에서만 나옵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전투에서는 연료 효율이 생명입니다. 불필요한 전속은 자살 행위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미국 이인트 데이터와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미국 전자정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두 그래프가 겹쳤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열신호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엔진은 진실을 토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항공모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항모닝함이 떠올랐습니다. 갑판 상태입니다. 최도현이 확대했습니다. 슬롯 24개 모두 비어 있습니다. 경납고는요? 동일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전투기가 어디 갔습니까? 사카이가 물었습니다. 육지 기지에 있습니다. 하이난 섬 링수이 기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최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투기 없는 항모. 말 그대로 텅 빈 무대였습니다. 항모는 전투기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전투기 없는 항모는 그냥 큰 배일 뿐입니다.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최도현이 새로운 화면을 켰습니다. 중국 함대의 전체 궤적을 재구성했습니다. 붉은 선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남서쪽으로 시작해서 남쪽으로 돌고 동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입니다.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완벽한 원이 그려졌습니다. 120시간 후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순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퍼레이드입니다. 제 뇌 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1.7도의 회전, 3시간 간격 영상, 연료 낭비 패턴, 전투기 없는 항모, 평시 통신량, 그리고 원.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일본 여론을 자극하고 대만을 압박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3중 전략입니다. 사카이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격 의도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제 표정이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확신이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없습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7도가 세상을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연극 대본을 우리가 손에 넣었습니다. 백악관에 최종 보고 올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심리전입니다. 전투 준비가 아닙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보고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마크가 뛰어왔습니다. 중국이 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공개 시각이 언제입니까?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5시. 또 정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마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잠수함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오후 8시 정각입니다. 전투기 편대 영상도요. 오후 11시 정각.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개의 영상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3시간 간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연 시간표입니다.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가 소리쳤습니다. 공연이든 뭐든 일본 국민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쿄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공호를 찾고 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카이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올리비아.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IA와 우리 의견이 다릅니다. NSC도 다른 판단입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CIA는 중국의 심리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해군은 실제 위협으로 판단합니다. NSC는 중립입니다. 혹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중국이 심리전에서 실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건 아닐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데이터 동기와 2차 시도 결과입니다. 화면에 또다시 3개의 지도가 떴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속력 18노트를 감지했습니다. 미국 레이더는 전파 흔들림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SAR은 마크가 멈췄습니다. 해면 반사값이 정지에 가깝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18노트와 정지. 완전히 반대되는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도현이 말했습니다. 시간차입니다. 일본 데이터는 10분 전이고 우리 데이터는 실시간입니다. 10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10분이면 배가 2.5해리를 움직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 판단 하나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수백만의 생사를 가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지만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이 바다에는 시체가 뜹니다. 최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최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잠수함 통신량입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평균 30%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이라면요? 최소 200% 폭증합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은 작전의 핵심입니다. 좌표 공유, 타격 명령, 회피 기동. 통신이 생명이죠. 하지만 지금은 고요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화요일 오후처럼요. 최도현이 말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30%. 평시 수준. 이 한 줄의 데이터가 어둠 속에 등불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통신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잠수함이 조용하면 전쟁은 없습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중국의 영상 폭격, 일본의 초조함, 미국의 분열. 모든 것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1.7도의 회전, 원 궤적, 전투기 없는 항모, 연료 낭비 패턴, 평시 통신량.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사카이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본을 믿습니까? 한국을 믿습니까? 저는 사카이를 받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정밀한 데이터는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사카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받습니다. 백악관에 최종 보고 올립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심리전입니다. 실제 공격 준비는 없습니다. 근거는 5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1.7도의 수학적 완벽성. 둘째, 원형 궤도. 셋째, 전투기 없는 항모. 넷째, 연료 낭비 열신호. 다섯째, 평시 수준 통신량. 이 5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오판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판하지 않을 겁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백악관 보고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최도현이 달려왔습니다. 한미 데이터 완전 결합이 완료됐습니다. 완전 결합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SAR과 미국 레이더, 전자정보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구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 일본 초계기, 미국 구축함, 심지어 잠수함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제임스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구가 유리처럼 보입니다. 30초마다 갱신됩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입니다.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신의 눈이었습니다. 전장 전체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함대 전체 궤적입니다. 최도현이 다음 화면을 켰습니다. 붉은 선들이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항공모함 닝함, 구축함 8척, 지원함 5척,
모든 선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남서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호입니다. 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원호 궤적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저장성 저우산 군항입니다. 도착점은요? 동일합니다. 120시간 후 저우산으로 돌아갑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순환 기동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퍼레이드입니다. 사카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수함 위치를 보십시오. 최도현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노란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잠수함 5척이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본토 방어선입니다.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연안에서 200캐리 이내입니다. 공격 전진 배치는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수함이 본토에 있다는 건 방어를 의미했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이 추적 중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모두 방어 대형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데이터와 비교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일본 분석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70% 집결. 동중국해 집중 배치. 오른쪽은 한국 분석이었습니다. 동중국해 40%, 남중국해 35%, 기타 25%. 숫자들이 충돌했습니다. 분산 배치입니다. 최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집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분산돼 있습니다. 사카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사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카이를 봤습니다. 70년 일본 정보 우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산 도표를 보십시오. 최도현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점으로 찍혔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황해, 발해만.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70% 집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카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위입니다. 심리전입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심리전입니다. 전투 준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원호 궤적. 공격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둘째, 잠수함 본토 배치. 방어 대형입니다. 셋째, 함대 분산 배치. 집결이 아닙니다. 넷째, 전투기 없는 항모.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다섯째, 평시 통신량. 작전 준비가 없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책임지고 말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카이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사카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사카이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카이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카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최도현을 봤습니다. 최도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에 연결하십시오.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의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7도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전장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쟁보다 진실이 더 큰 힘을 갖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최도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신의 눈처럼 투명한 전장.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백악관 보고가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제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올리비아. 대통령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중국은 심리전을 하고 있군요. 네, 각하. 3중 전략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론 자극, 대만 압박, 내부 결속 강화. 하나의 행동으로 세계의 전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묘하군요. 교묘하지만 이제 읽혔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마크가 외쳤습니다. 일본 총리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자위대 동원령 검토를 철회합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의 정밀 분석 결과 중국의 위협이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상황을 재평가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사카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사카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분석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사카이를 봤습니다. 70년 정보 우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카이 씨.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찾는 것이죠. 사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최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워싱턴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2시간 뒤 저는 화상회의 앞에 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이었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4.25 위성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선명한 SAR 영상이 떴습니다. 이 정밀도는 우리도 갖지 못한 수준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10cm 해상도, 악천후 관측, 30초 갱신. 게임 체인저입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4.25 위성 데이터를 최고 등급 정보로 분류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분석의 최우선 참조는 한국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도연을 봤습니다. 화면 너머 한국팀이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7함대를 예측 경로에 배치하십시오. 중국은 후퇴할 겁니다. 확신합니까? 네. 관객이 대본을 읽었으니 연극은 끝날 겁니다. 6시간 뒤였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마크가 뛰어왔습니다. 중국 함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중국 항모닝함이 감속하고 있었습니다. 30노트에서 15노트로. 방향을 바꿉니다.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쪽으로 귀향하고 있습니다. 붉은 선이 화면에서 꺾였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던 함대가 서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쇼가 끝났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와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국장님.
최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믿어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한국에 있었을 뿐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맹을 다시 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최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돌아봤습니다. 미국 분석관들, 일본 연락관들, 한국팀.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힘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가장 정밀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1.7도. 그 작은 숫자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본의 70년 정보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정보 파트너가 됐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도쿄 증시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8%입니다. 대만도 안정됐습니다. 제임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색이던 지도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최도연을 봤습니다. 부국장님. 네, 국장님.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최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하와이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사흘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